매주 주사 치료해도 주사가 끊기자마자 다시 아파지는데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요?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계속해도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고 다리 저림도 심해집니다. 꼭 수술해야 되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협착증 환자의 95%는 심각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잠깐 불편했다가도 비교적 가벼운 치료와 관리만으로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와 시술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치료를 못해서가 아니라 왜 다시 아파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디스크를 겪고 완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사나 시술을 받고도 왜 통증이 다시 생기는지 정말 많이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알게 된 집에서 스스로 완치할 수 있는 3가지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초기에는 허리가 좀 아프지만 이내 통증은 사라져요. 근데 이후에 다리를 절게 되고 엉치가 뻐근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굽는 증상도 시작되고요. 더 진행되면 신경 손상으로 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경관이 좁아진 협착증 환자의 95%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잠깐 증상이 있다가도 가벼운 치료만으로 회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경관이 처음 좁아질 때 잠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더 이상 좁아지지 않으면 우리 신경이 그 상태에 적응을 하게 돼요. 적응만 잘하면 증상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신경관이 너무 심하게 좁아지거나 좁아진 신경관에 디스크 같은 다른 병이 겹치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의 드문 난치성 협착증에 해당해요. 병원에서 하는 주사나 시술은요,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신경이 좁아져 버린 신경관에 적응할 동안 그 증상을 달래주는 치료에 가까워요.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치료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경관이 좁아질 땐 우리가 더 이상 신경관이 난치성 협착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고 저릴 땐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서 협착증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어주는 치료가 바로 병원에서 하는 주사, 시술 등의 치료입니다. 주사나 시술을 받고 나서 증상이 다시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로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주사나 시술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2번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자가 관리를 안 해서 다시 나빠진 경우예요. 사실 바쁜 진료 현장에서 자가 관리 방법을 한 분 한 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환자분들도 너무 아파서 경황이 없다 보니 설명을 드려도 잘 안 들어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95% 이상의 비난치성 협착증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노력만 제대로 해줘도 굳이 병원까지 안 가고도 자가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치성 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엄청나게 늦출 수도 있어요. 허리를 스스로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좋은 자세로 허리에 손상을 주지 말 것. 2번째, 허리 근육을 길러서 충격에도 손상이 안 되게 방어할 것. 3번째로 허리가 재생되도록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것. 피부에 생긴 상처를 깨끗하게만 관리를 해도 알아서 낫잖아요. 우리 몸에는 자가회복 시스템이 있거든요. 허리도 똑같아요.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게 하고 재생을 돕는 염증세포랑 성장인자들이 잘 오갈 수 있게 혈류를 잘 유지해주면 자연치유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모두들 잘 아시는 운동이에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운동의 중요성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MRI를 보면 디스크 협착증은 심하지 않다는데 신경 주사에도 잘 안 듣고 계속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그 MRI와 현재 상태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면 코어 근육의 부족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치료 받으시는 분인데요. 일반적인 디스크 협착증 분들과 똑같이 다리 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시고 엉덩이 통증도 있으시고 허리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MRI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얗게 뚫린 신경관이 전혀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눌리지 않고 신경이 통과가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이시죠? 통상적으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디스크가 신경관 쪽으로 침범하고 있다거나 뒤에 있던 황색인대가 안쪽으로 우그러드는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기 마련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증상이 심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병원들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저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MRI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중요했는데요. 신경,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을 만드는 관절이나 황색인대는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 뒤쪽에 근육 보이시나요? 토에 마블링이 껴있듯이 거의 하얀색으로 퇴행된 모습이 보입니다. 근육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척추의 안정성을 잡아주지 못해서 디스크와 협착증과 같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근육의 색깔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꽉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하얀 것들이 소로 치면 마블링,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 퇴화되어 지방 변성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근육이 많이 퇴행되어 근육이 약해진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은 특히나 거의 근육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 퇴행이 돼 있었고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처방된 것은 약도, 주사도 아닌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였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자주 간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 그 중에서도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혈액순환 역시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회복 원칙을 모두 한 번에 개선시키는 방법의 핵심은 사실 코어 근육 운동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코어 운동이고 여기에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코어 운동은 플랭크나 사이드 플랭크, 브릿지 운동, 반만 안는 스쿼트, 클램쉘 운동 등이 도움이 되고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바른 자세로 걷기나 달리기, 수영, 특히 자유형 배영,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걷기 이런 운동들을 권장드립니다. 단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허리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 허리의 정상적인 C자 커브, 그러니까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요. 하루에서 20분에서 40분씩 바른 자세로 코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 체중이 줄어들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살을 빼야 할까요? 척추는 오랜 시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 그러니까 중력 방향의 하중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미세 손상이 쌓이고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그 척추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대부분 바로 우리 체중이에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고 척추의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협착증 치료에 많은 영향을 줘요. 예전에는 척추 건강에 식이나 영양이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공신력 있는 국제 연구들에서 바르게 먹는 게 척추의 노화, 척추 질환의 악화, 심지어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습관 개선으로 척추 간 협착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식습관의 핵심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체중을 줄이고 척추 근육을 기르고 척추로 가는 미세혈류를 개선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척추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전체 칼로리를 줄이세요.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게 음식의 종류나 질보다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칼로리를 줄였다면 미세 혈류를 개선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2022년 이탈리아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난치성 협착증으로 악화가 빨라지는 반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많이 먹을수록 난치성 협착증으로 진행이 적고 수술까지 하더라도 결과가 더 좋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스틸벤 같은 폴리페놀류 성분이 항염증 효과와 혈관 내피세포 기능 부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혈류가 개선되면 척추에 쌓인 염증이 쉽게 내려가고 재생을 위한 염증세포와 영양물질이 잘 전달돼서 척추를 더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제철 과일이랑 채소, 덜 정제된 통곡물,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멸치, 고등어, 굴 등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척추 근육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BCAA, 단백질을 식단에 추가하여 체중이 늘지 않는 선에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자세입니다. 허리 건강에 사실 기본이죠. 허리가 손상돼서 노화되는 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충격과 허리가 좌우로 꼬이는 방향에서의 누적된 피로가 디스크와 후관절을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사실 척추는 어느 정도는 충격을 잘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허리의 정상적인 C자 커브, 그러니까 요추 전만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요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에서 허리에 손상이 갈 때 문제가 됩니다. 요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세한 손상이 쌓이거나 한 번에 과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손상을 받고 나서 충분히 쉬어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협착증이 생기고 나아가 난치성 협착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리가 더 이상 손상받지 않게 자세만 바꿔줘도, 즉 허리가 자연회복되는 걸 방해만 하지 않아도 허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바닥에 앉는 자세는 요추 전만이 무너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반다리, 다리꼬기, 쪼그려 앉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의자에 바르게 앉는 건데요. 다리를 꼬지 않고 등받이에 허리를 대고 허리를 펴고 앉는데, 사실 의자에 앉는 그 자체가 허리한테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최소 2-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허리와 가슴을 꼿꼿이 펴고 고개를 살짝 들고 걸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허리를 스스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자가 회복 원칙 3가지, 좋은 자세로 허리에 손상을 주지 말 것, 허리 근육을 길러서 충격에도 손상이 안 되게 방어할 것, 허리가 재생되도록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할 것에 기반하여 협착증을 잘 관리하고 난치성 협착증으로 진행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운동과 식습관, 자세까지 알아보았어요. 많이 듣고 본 내용들이라 어쩌면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뻐근해서 여러 병원 다니면서 협착증 치료를 이미
갖고 오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7, 8명은 큰 통증만 좀 다스려 드린 다음에 이런 자연 관리 방법만 열심히 해도 좋아지는 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쁜 진료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자연 회복을 위한 노력들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큰 호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디스크 환자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허리가 안 좋을 땐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쉬면서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이랑 가벼운 조깅을 챙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잘 안 좋아지거나 이미 난치성 협착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주사를 여러 번 맞았거나 풍선확장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여러 시술에도 잘 안 되는다면 그런 난치성 협착증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작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학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이었습니다.